아들이 통계학을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딱딱하냐 하더라고요. 근데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조금 재밌게 볼 수도 있는 숫자에 약간 겁을 먹게 되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 없죠? 여러분 알바하면 뭘 얘기합니까? 한참 뭐 근무 조건 얘기하다가 시급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시력이 얼마 하세요? 다 숫자죠. 그렇죠? 다 숫자. 나이가 몇 살이다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우리 생활은 숫자와 말로 돼 있고, 뭐 말이 되게 많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은 말이 아닌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통계량이란 주로 평균과 표준 분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숫자로 나오는 것들.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이 얼마로 정년 대비 얼마 감소했다. 줄었다는 얘기죠. 어가의 농어촌의 가구당 총소득이 얼마에 어떻게 줄었다. 뭐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계량이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죠. 스태티스티컬 인디케이터를 하는데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계량이란 통계 숫자이고 자료가 내포하는 의미 있는 개념들이다. 범위, 평균, 중위수, 분산, 표준분자, 변이계수, 상관계수, 회귀계수 뭐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주로 평균과 표준분자 많습니다. 표준분자의 제곱이 분산이고 통계학의 목적인 현상 파악과 추론, 현상을 파악한다. 현상을 파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체들이 현상 파악할 때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재벌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럼 재벌이 뭡니까? 뭐 매출이 뭐 얼마 이상, 뭐 몇 조 이상의 자산 규모가 뭐 몇 조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재벌이고, 중견이 뭐 매출이 몇 천억 정도, 중소가 몇 백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구분하죠. 그게 현상 파악. 그다음에 추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냐.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주로 매출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이제 수익에 많이 씁니다. 수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통해서 모바일 마케팅을 하고 있고 미국의 그 애플도 아이폰을 통해서 모바일 마케팅을 하고 있죠. 전체 매출은 삼성전자 가전도 팔고 뭐 물론 아이폰도 애플도 뭐 아이패드도 팔고 다른 것도 팔고 그러지만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애플의 전체 매출보다 클 겁니다. 근데 주가는 한국과 미국의 환율을 다 감안했을 때도 애플이 훨씬 높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보다 그 수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모바일 메이커가 모바일 핸드폰을 만든 제조업체들이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1000개 중에서 지금 수익을 내는 데는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있고 나머지 지금 구글도 철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철수하고 뭐 전부 다 철수하려고 하죠. 애플과 그 삼성전자 수익을 내는데 전체 모바일 전체 1000개 업체 정도가 내는 수익의 총 수익의 거의 80~90%를 아이폰이 혼자 내고 삼성전자 10몇%, 나머지는 다 적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출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미국 쪽에는 이제 수익을 많이 씁니다. 수익을 많이 신경 쓰죠. 통계량은 이렇게 됐다. 이건 뭐 설명했고 통계 분석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낮은 차원의 적도 여기서 했고 여기 이제 절대 0점이 하나 있는데 절대 0점이라는 건 absolute 제로라는데 그냥 그 0점. 우리 몸무게를 할 때 몸무게가 0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죠? 뭐 시력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0점. 변하지 않는 absolute 제로를 척도하나의 변수들의 숫자로서 할 수 있다. 단일 변수 분석과 다변수 분석에 대해 싱글 베어리어블 어널리시스와 멀티 베어리어블 어널리시스라는 것입니다. 단일 변수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로 분석하는 거고 다변수는 여러 개의 변수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변수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한 것 중에는 대부분이 단일 변수죠. 단일 변수. T테스트도 단일 변수고 뭐 회귀 분석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그렇죠. 단일 변수 이제 물론 이 다변수 중에서 보면 두 변수가 있고 여러 변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단일 변수 갖고는 분석이 잘 안 되고 단일 변수는 그냥 평균 표준에서 단일이고 T테스트, T검정, 분산 분석, 교차 분석, 상관 분석 전부 두 변수 간의 분석이고 그다음에
심플 리그레션, 단순 회귀 분석도 두 변수간의 분석. 그러니까 지금 5개가 두 변수죠. T테스트, 분산 분석, 교차 분석, 상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은 두 변수의 분석이고, 그 다음에 중회귀 분석만 세 변수 이상의 분석입니다. 세 변수 이상. 네, 평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평균이란 이거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잠깐 읽어보시죠. 한 학기 내내 나오는 개념입니다. 평균이 뭡니까? 평균 전체의 평균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알바 경험의 평균이 몇 개냐? 그럼 뭐 해보면 되죠. 제로도 있고,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래서 알바한 경험의 평균 몇 개. 남자친구의 숫자의 평균. 그러면 쭉 더해가지고 해서 뭐 평균 내면 평균이죠. 평균이 전체 패턴을 내는 거죠.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알바의 평균 숫자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알바 평균 숫자가 비교를 했더니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평균 아주 중요한 평균을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뭐 15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일본이 한 뭐 2억인가 1억인가 되고 우리는 5천만 명이고 인구는 달라도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득을 가지고 평균 내죠. 지금 소득 평균으로는 일본이 제일 높죠. 일본이 높고 한국이 그다음에 중국. 전체 자산은 중국이 더 많죠. 근데 인원수로 나누니까. 평균이란 1인당 얼마. 여러분이 GPA라 그러는데 유학을 가거나 뭐 취업할 때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라는데 GPA가 뭡니까? 여러분이 각 학점을 따요. 학점을 전부 몇 학점 곱하기 더하기 몇 학점 곱하기 쭉 더해가지고 전체 들은 학점을 나누면 평균이죠. 4.5 만점에 몇 점 나온다. 이렇게 이걸 평균이라고 한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평균을 가지고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을 다 평균을 가지고 합니다. 중위수는 중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변이계에서도 잘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냐?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그게 뭡니까? 평균이 있고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의 자승이 제곱이 분산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기본적으로 뭐냐? 평균에서부터 얼마씩 떨어져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기업체 인턴 한 달 이상의 인턴 경험이 8,000명이 전부 다 한 번씩이다. 전체가 다 한 번씩. 그럼 1이죠.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니까 표준은 제로지. 1 빼기 1이니까 다 제로. 그럼 제로인데 평균이 해서 1이더라도 표준 편차가 1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어떻게 되면 0.5, 1.5 한 달 정도를 한 것이 알바를 해본 게 1이라고 치면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있어. 제로야. 그죠? 절반은 제로야. 근데 절반은 두 번씩 해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2 쭉 나누고 8,000원 나면 1이 나오죠. 평균은 1이야. 똑같아. 근데 표준 편차는 크죠. 아까 전부 다 1일 때는 표준 편차가 제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0 자승 더하기 1 빼기 2 자승 더하기 쭉 해서 1이죠. 그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분모가 넓어지면 표준 편차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넓어지면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차이 분석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800이다. 표준 편차가 20이야. 그러면 800에 평균이 800에 표준 편차가 20이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대체로 780에서 824에 들어왔다. 780에서 824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대학교, 우리 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의 사람들이 평균이 750이야. 평균이 75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30이야. 우리는 평균이 8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야. 모 대학은 평균이 750이고 표준 편차가 30이야. 그러면 우리 학교와 저쪽 학교가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800이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요. 마이너스 20 하면 780에서 플러스 820이요. 그러니까 780에서 820 사이에 우리는 들어오고 저쪽은
750 마이너스 30이니까 그러니까 720 플러스 30이니까 근데 780이죠. 저쪽도 720에서 780. 우리 돈 780에서 820. 다 들어요? 우리나라는 780에서 820. 쟤네는 우리 학교는 780, 820. 저쪽 학교는 720에서 780. 780 겹쳐야 안 겹쳐요? 겹치죠. 그럼 두 학교 간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교수님, 예, 우리는 800이고 쟤는 750 아닌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통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720과 우린 780, 우린 780과 820이 그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저쪽이 어떤 학교가 평균이 76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야. 10. 760에 10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으면 750, 760 빼기 10이니까 750. 그 다음에 760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야? 770. 저쪽은 750에서 770까지. 우리는 780에서 820까지. 750에서 770. 아니, 750에서 770. 우리는 780에서 820. 저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770과 780은 안 겹치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편차가 중요한 겁니다. 변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인데, 이제, 상관계수는 제로는 관계없는 거고, 1은 관계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두 개가 방향이 다른 거. 하나는 느는데 하나는 줄는 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은 둘 다 느는 거. 상관계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차이분석과 연관성.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잠깐 시간을 드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이분석이란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는지 혹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계학의 큰 주류 중에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720에서 780, 780에서 821 때는 차이가 없는데 750에서 770과 780에서 821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관계분석과 연관성. 관계분석은 보통 유의수준인데 유의수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또 0.05보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0.05보다 작으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유의수준 significance value가 0.05보다 작게 나오면 관계가 있다. 0.5보다 크게 나오면 관계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 크롬바스 알파와 테스트, 리테스트, 코릴레이션 하는데 둘 다 좀 어려운데 크롬바스 알파는 보통 0에서 1까지 보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0.8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보통 한 0.8, 8, 9 이 정도. 9를 넘으면 좀 너무 비슷해지고 0.8을 넘어야 됩니다. 크롬바스 알파는 0.7 이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크롬바스 알파가 신뢰도고 크롬바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척도 간의 상관도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브랜드를 인지도를 평가할 때 인지도를 하나로 보는, 당신은 그 브랜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은 그 브랜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브랜드 들은 적 있습니까? 당신은 그 브랜드 광고를 본 적 있습니까? 쭉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봐요. 보통 서너 개 이상의 설문지가 갖고 물어봐서 그 설문지 간의 항목들의 차이 관계가 높으면 크롬바스 알파가 높게 나옵니다. 0.8 정도. 우리 에스프레소에서도 알파를 눌러가지고 치면 0.8이 넘으면 좋은 거고, 0.8이 안 나오면 좀 나쁜 겁니다. 마케팅 조사할 때 가끔 척도 개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0.8 이상이 나오면 좋은 겁니다. 테스트, 리테스트는 두 번 물어봅니다. 아까 지금 브랜드 어떤 선호도 같은 거는, 아니, 브랜드 인지도. 당신은 그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브랜드를 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당신은 그 브랜드를 구매하신 적 있습니까? 당신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거 여러 개 물어서 그 관계를 하는 게 크롬바스 알파고, 테스트, 리테스트는 동일한 걸 두 번 물으면 똑같은 거. 크롬바스 알파는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걸 물어보는 거고. 왜 비슷한 걸 물어보냐?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 그게 크롬바스 알파가 높다는 거고, 테스트 리셋은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그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2주 정도, 2주, 2 to 4 weeks, 2주나 한 3주 정도 있다가 똑같이 물어봐요. 당신 그 브랜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을 때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알고 있다, 두 번째 모른다, 모른다, 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전체 상관계수를 처음에 물어본 거와 두 번째 물어본 상관계수 구했을 때 0.8 정도, 0.8만 넘고, 상관계수가 테스트 리테스트가 관계가 높아,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면 0.05 유의 수준보다 아래로 나오면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면 0.45만 돼도 뭐 테스트 리테스트 나오면 관계가 있는 거,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크롬바스 알파를 많이 쓰죠. 테스트 리테스트는 이제 2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잘 안 쓰고, 크롬바스 알파는 1번 하는 거 쓰고, 크롬바스 알파는 이제 다른 비슷한 항목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테스트 리테스트는 동일한 항목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컨스트럭트 밸리디티라는 것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냐가 컨스트럭트 밸리디티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직접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대학원을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배우게 되고, 마케팅, 어드밴스드 마케팅 리서치를 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데, 뭐, 언더에서는 이제 그렇게 배우지는 않고, 이거는 설문지, 고급 설문지 분석에 쓰는 겁니다. 컨스트럭트 밸리디티는 뭐냐? 그것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측정한 것이 그 사람의 성적을 측정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컨스트럭트 밸리디티입니다. 물어봤는데 그게 컨스트럭트 밸리디티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의 IQ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의 IQ를 측정한 건지 아니면 학생이 기억력을 측정한 건지 그럼 다르죠. 기억력하고 IQ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억력을 물어본 건지 IQ를 뭔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의 능력을 물어본다면 교수의 능력을 물어보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교수를 연구, 교육, 봉사 이렇게 했죠. 그럼 연구 능력과 교육 능력과 봉사 능력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 이 컨스트럭트 밸리디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고 브랜드 이미지를 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브랜드 이미지가 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설문을 만들어.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뭐라고 한 줄 물어보고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설문을 물어서 그거와 관계성이 높으면 우리는 컨스트럭트 밸리디티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 어려운 개념인데 이건 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의 통계량, 뭐 GDP의 추이, 뭐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낮은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좀 약간 곡선이 여기까지 좀 가파랐네요. 좀 가파른 걸. 이런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이 뒤에 가면 이제 통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은 좀 알았을 겁니다. 이제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은 뭐냐?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고 표본은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일부를 뽑는 게 표본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대기업체를 취업하고 싶다. 그럼 대기업체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준비해야 돼? 이게 이제 모집단은 전체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체를 일단 재벌로 해. 그럼 재벌은 30개 재벌의 계열사가 있어 뭐 700개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회사가 한 500개 된다. 왜냐면 이제 중공업이나 건설이나 좀 힘든 학교 빼고 한 500개 된다. 500개 중에 500개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뭐 한 5개만 뽑아. 5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대학생들 입사를 시켜서 뽑는 기준이 뭐다. 그래서 뭐 GPA다. 학교 성적이다. 그다음에 토익 점수다. 뭐 무슨 뭐 인턴한 경험이다. 그냥 추천서다. 이걸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우리 학생 졸업생들의 뭐 90%는 취업이 가능하다. 대기업체. 그러면 이제 500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모집단 전체를 못 뽑고 표본에서만 뽑기 때문에 표본에 가지고 모집단의 것이 추정을 제대로 했는가 아닌가. 요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모집단이란 통계를 활용하려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전체. 근데 실제 모집단은 그냥 규정을 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알 수도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래, 5천만 명. 그 5천만 명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기업인, 대한민국 제일 좋아하는 기업인, 5천 명인데 다 물어봐요. 5천만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인터넷 모바일로 해도 3천만 명이 뭐 카톡한데 카톡 있는 사람 물어봐야 돼.
근데 카톡 없는 사람도 있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안드로이드는 있는데 카톡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5천만 명이라는 건 규정을 할 뿐이지 5천 명은 본 적이 있습니까? 한반도가 생긴 일에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습니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살고 있어요. 70억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모집단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것뿐이다. 거기서 우리가 70억이 가장 좋아하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만사무사냐? 록펠러냐? 그죠? 징기스칸이냐? 엘리자베스 테일러냐? 누군지 모르죠. 그 70억이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은 전체 규정할 뿐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뽑는다 이렇게 됩니다. 통계학은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가 50명이다. 어느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가 딱 50명밖에 없어. 그건 뭐 표본 뽑을 필요 없이 그냥 50명한테 맨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모집단이 일단 10,000명 이상 넘어가면 우리 학교가 지금 8,000명의 학생이다, 뭐 재학생이다, 졸업생까지 몇만 명이죠. 이건 모집단 너무 많죠. 이럴 때는 이제 모집단 전체 조사를 못 쓰죠. 모집단은 이제 우리가 하는 하나의 전체 규정되는 것이죠. 표본이 중요한 겁니다. 샘플이란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의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표본의 수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 모집단과 유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제가 결론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모집단이 얼마든지 간에 샘플은 현실에서는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뽑으면 되고 학교에서는 100명 내지 200명 뽑으면 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